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금요일 장 마감은 코스피가 1.2%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이 2.35% 하락 마감하였어요. 참 굉장한 한 주를 보냈죠. 5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4거래일 내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음봉이 죄다 3%짜리예요. 2.81 뭐 땡기긴 했지만 그리고 2. 그리고 3.3 그리고 3 마지막 금요일 2.35 그죠? 그냥 3%씩이에요. 결국은 뭐냐? 임의적인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 어떻게 똑같이 3%씩이 나올 수가 있냐? 차라리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올라올 때는 1% 정도만 올라오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1030포인트를 넘기는지 확인해라. 못 넘기면 무조건 990포인트 1000포인트를 한번 밀고 내려갈 거다. 얘네들은 양아치다 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냥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쳐밀고 전혀 악재라는 게 없는 걸로 그냥 쳐밀고요. 그냥 우리 한국만의 본연의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가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본연의 문제인 거예요. 뭐? 외국인과 기관에 휘둘린다라는 거. 즉 외국인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어차피 돈 벌러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요 기관이라는 애들이 이 외국인에 후달려요. 그냥 말 그대로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관계다. 갑과 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쳐밀면 기관이 받아줘요. 그거를 그대로. 미세요? 예, 열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미세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척 하면 꼭 뭐가 터져요?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져요. 요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맨날 그랬거든요. 뭐 제 기존 것까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는 요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땐가는 김정은이었는지 김여정이었는지 뭐 입턴 걸로 먼저 우리 시장 눌러놓고 이게 반등이 하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졌어요. 미국 시장 코로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터지고 요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재적인 한국의 악재를 먼저 터트려 놓고 반등하는 척 하려고 하다가 대외적인 악재가 터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미국 시장 겁내 갈 때 그냥 우리나라 악재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좀 갈만하면 미국 시장이 눌려요. 그리고 같이 빠져요. 항상 이 시장이 반복이다. 반복이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정권 때부터 그랬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명박 씨가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뭐 대기업 살리기라고 하죠. 중소기업 죽여버리고 대기업 살리기 하면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뭐 시장에 돈을 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박스에 가둬놓고 횡보했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을 풀기보다는 대기업 살리기에 바빴어요.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뭐 파산이 많이 났었죠. 그때부터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 확실히 악재는 커플링하고 호재는 디커플링하는 그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주가는 빠졌고 그래도 살짝 밑꼬리는 달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97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조금 더 밀렸어요. 뭐 또 오후장에 중국 시장이 또 휘청했죠.
미국 시장이 보합이니까 또 중국 시장이 휘청했어요. 이쪽 눈치 보랴 저쪽 눈치 보랴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좀 받아줄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975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디?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여기 960포인트 여기 양봉에서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혹시나 한 번 더 물린다고 한다면 954포인트 정도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혹시나 밀린다고 한다면. 그죠? 기존에도 자리 잡았던 게 945포인트의 저점이 형성된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자, 지금의 자리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뭐 제껴줄 자리인 거고, 왜 1000포인트 시대를 가기 전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 900포인트를 고점을 만들어 놓고 900포인트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는 뭐다? 더 이상의 저점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922포인트 여기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저점이 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의 저점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흐름에서도 기존 고점을 깨고 내려앉았고,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기존에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도 기존의 고점에서 저점을 한 차례 낮춘 요 자리에서 원래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이 흐름상의 정상적인 부분인데 한 차례 더 누르는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봉 크기 자체가 기존의 봉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요때보다도 지금의 봉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뭐 부분인 거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이 945포인트인 거고요. 그죠? 945포인트인 거고, 여기서 한 자리 더 빠진다고 한다면 925포인트에서 92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막상 이 자리까지 밀어버린다면, 그래,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저점은 여기 988포인트니까 880포인트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렇게 한 번 더 눌려서 여기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요렇게 눌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 요 자리를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0포인트 101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못 나타나면 결국엔 뭐다? 잘해야 이 안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잘해야. 아니면 이제는 주가가 눌러 앉는다. 결국에는 뭐 모양은 좀 다르지만 헤드앤숄더의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를.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시장이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할 거라면 못해도 이 950포인트는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결국엔 저점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든, 아니면 말한 것처럼 그래 920까지 뽑고 나서 쳐 올릴 때 거래를 잔뜩 쳐 넣으면 돼요. 이렇게 대신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적당히 쳐 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돈을 적게 넣으면서 주가 상승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어찌됐든 웬만한 하락은 다 나온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월요일날 오전에 이 투심을 이용해서 또 장난을 살포시 치고 치고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은 거진 다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거래가 있든 없든 간에, 뭐 거래가 많이 터져도 그냥 지들이 누르고 싶으면 눌러버리니까 누를 수 있는 데까지 쳐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자리가 마지노선 960포인트 혹은 955포인트 안에서는 유지가 될 거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이 자리를 유지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올라올 때 1차적인 자리는 990포인트 넘기는지 체크. 990포인트 넘기면 다시 1000포인트 당연히 저항하긴 할 건데, 1000포인트보다는 1007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생각해라. 이 자리 넘겨야 된다. 못 넘기면 뭐다? 박스권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의 지수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말씀드린 자리에서 딱 언지가 됐죠. 3045포인트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이 지수 얘기를 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건 이럴 거고 저건 저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는 잘 맞는데 하나가 좀 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코스닥이 정확하게 맞으면 코스피는 조금 덜 내려오고, 코스피가 정확하게 맞으면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가요. 그만큼 코스닥이 가볍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기준의 폭을 제가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만큼 코스닥이 정말 잡주의 성향인가 봐요.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를 맞추면 코스닥이 조금 더 밀려있고, 코스닥을 맞추면 코스피가 조금 더 덜 빠져요. 아직 그래도 제가 중수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찌됐든 이 자리 유지를 했고요. 그럼 이 자리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 유지한다면 일단 다시 올라갈 때 310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꼭 확인하셔라. 3100포인트에서 3120포인트 이 양봉을 감싸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양봉을 감싸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이제는 뭐 다른 거 다 제껴놔버리고요. 3180과 3120 있죠. 요 자리 위로 주가가 펌핑이 되느냐 못 되느냐예요. 관점은 당장은 반등을 할 거다 라는 기준이라면 3090포인트 위로만 올라오면 되는 거고, 3090포인트로만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이 3120에서 3180포인트 사이까지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올라타면 결국에는 3180포인트를 넘겨야만이 뭐다? 추세적으로 또 한번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어디까지? 기존 고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수 바라보셔라. 어찌됐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누른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생각보다 물량이 조금 더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걱정해야 될 만한 물량은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로 넘어와서, 자 이수입 지수가 종가에 좀 많이 움직였죠. 시간에 좀 빠지긴 했는데 금요일날 23% 상승을 했어요. 아침에 저 회원님들한테 이수입 지수 언지를 드렸던 부분인데 또 기가 막히게 오후장에 땡겨주더라고요. 땡겨주는 부분이고, 또 이
멤버십에 제가 이 이수앱지스를 중장기 투자로 드렸죠. 중장기 투자로 드리면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요때 해드리고 갭 떴을 때 정리해라 라고 해드리고 다시 내려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일주일 전이죠. 13,500원 밑으로는 13,500원 밑으로는 다시 모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죠? 13,500원 여기 밑으로는 모아갈 수 있다. 다시 모아라. 요때처럼 이 1차 목표가 매수 관점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수익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이런 종목들 많이 넣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수앱지스가 어찌 올라왔고요. 어찌됐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부분이 본다면, 자, 예전 이수앱지스 영상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요게 뭐다? 하나의 중심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갭자리를 메꿀 거냐 안 메꿀 거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이 자리가 뭐다? 중요한 중심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안에 갇힐 거다. 정확했죠? 갇히고 나서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간다라는 거죠. 그죠? 현재 그 안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딱 요 안에. 그래서 제가 중장기 차트의 관점으로 드렸던 부분이었고, 자,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나마 뭐 시간에서 4%가 또 빠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쳐 올렸던 걸 그대로 반납했다라는 거고, 그나마 나은 거는 요때 고점이 14,950원, 어제의 고점이 15,000원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점을 상승시켰다라는 거고, 그럼 자, 이제 이 자리에서 14,000원을 기준 잡고 14,000원 위에서 버티느냐, 밑으로 종가를 훼손하느냐의 관점이에요. 훼손을 한다면 13,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13,000원까지 대응이 된다면 빠르게 움직일 확률은 조금 덜 하겠구나, 그만큼 기다림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14,000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이 종목 15,500원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예전부터 이 스푸트니크가 한국에서 사용은 안 되지만 9월 달에 생산을 돌입한다라는 얘기가 3, 4월 달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반짝했고 그 뒤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이 다가오는 부분인 거고, 오늘의 이수앱지스가 금요일 날 대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이 종목이 17,000원을 넘어서 또 한 번 2만원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다? 얘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얘에 해당되는 뭐 여러 개 있죠. 뭐 휴온스 형제, 삼형제, 뭐 잡주, 이트론, 이화전기, EID, 그리고 바이넥스, 다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든 아니면 얘를 대장으로 밑에서 쫄병으로 따라가는,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따라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돼요. 최소 2종목에서 3종목 이상은.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수급이 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만 움직인다 그러면 뭐다? 이거 한 차례 올렸다가 털고 나가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구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테마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종목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 14,000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면 결국엔 또 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여기 15,500원에 대한 저항 부분이 있으니까 15,500원에서 16,000원 이 자리만 정확하게 넘어서는지 못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해라. 14,000원을 유지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뭐 자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ESG 기업이에요. 뭐 친환경 기업. 요새 이제 친환경 기업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심사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도 관련인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고 나서 따상을 만들고 횡보하다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5배 이상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죠? 5배. 근데 올라간 거고 실제로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죠. 한 주당 3주로.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요때 기준인 거고, 요때 종가 기준이 85,000원. 85,000원에 3배면 25만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때 주가가 25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리락을 요때 받았고, 요날 그 3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때 들어갔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요때 25만원에 주가를 샀다라고 치고 얘가 10만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거의 70에서 75%가 손실을 보고 있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그 뭐냐, 엄밀히 따진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런 그림이었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누르면서 이 갭자리를 메꾸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거래도 터졌던 부분에 2배에서 3배 이상 터졌다. 즉 여기서 물려있던 말 그대로 무상증자 수량이 들어오기 전에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으면서 마이너스 물량이 빠진 만큼 마이너스 처리됐던 그 물량에 대해서 물타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뭐다? 이익을 봤을 자리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무상증자 권리락 치고 요렇게까지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10종목 중에 하나에서 많아야 3종목이거든요. 나머지 7종목은 다 죽서요. 조금 오르는 척 했다가 그냥 밑으로 죽쓴다고.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타기만 제대로 했다면, 물타기를 안 했다면 결국에는 손실이었겠지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누군가는 꾸준히 샀다라는 거고, 들고 있던 사람도 누군가는 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익 구간으로 돌입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무상증자를 받으면서 그 물량까지도 털고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포는 그거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인인지 기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전 단가가 높으면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소액겜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돈을 넣는 건데 한 주보다는 10주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야 왜 분할적으로 팔 수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그런 그림이고요. 자, 앞으로의 이 2차 전지든 친환경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이 단위가 시총을 떠나서 앞자리 단위가 10만원대예요. 10만원대인데 얘가 한 주가 3주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유통 물량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통 물량이 가벼워야 날아가는 흐름이 많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좀 더 원활한,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고,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뭐 앞으로 나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경영진들이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의 주가의 흐름으로는 이 추세는 깨졌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올라가던 추세, 그리고 여기서
잡아대던 추세죠. 이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을 열어놓는다면, 많이 밀린다면 요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81,000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리, 요렇게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98,000원이에요. 요런 기준. 즉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예요. 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고 그 자리를 반납을 다 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요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만큼의 앞으로의 이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는 소외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자리, 여기죠. 여기와 요렇게 요 안에서 움직일 거냐의 기준이에요. 요 안에서 움직일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못 넘길 확률은 높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냐 여기냐예요. 움직임이 여기는 최상 적당한 선, 앞으로도 흐름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여기는 당분간은 그냥 그렇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라면 그냥 그렇겠구나, 혹은 한 번 더 미룰 수 있겠구나. 어디까지? 주가를 띄어 올렸던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아야만이 실제적으로 한 주가 세 주가 됐을 때 야 굉장히 싸졌는데? 그러면서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쳐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터트리면서. 즉 여기서 털고 나간 놈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싼 가격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밀어놔야 다시 기어 들어온다라는 관점인 거죠.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저는 차트 위주로만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으로서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9만원, 실제적으로는 9만원. 왜? 주가가 권리락을 받았던 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한 차례 눌렀다 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여나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요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건데, 요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터졌다라는 건 이 터진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다면 다시 나간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줘야 그게 반등이다. 그 들어오는 물량이 나간 물량의 그 이상 혹은 그 자리까지 된다면 그게 추세적 반등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간 물량의 반 정도의 물량만 들어온다면 기술적 반등의 관점이다. 그 기술적 반등이 12만원에서 13만원 부근이다. 이해되시죠? 오버슈팅 나오면 13만 5천원 부근까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어찌됐든 이 현재 이 밑에서 치고 올라왔던 이 추세를 빠르게 회복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이 추세를 막고 다시 횡보하든 주저앉든 그런 흐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이라고 하죠.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물타기든 매수 관점은 훨씬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넵지노믹스죠. 종목이 꽤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결국에는 추세가 기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런 추세로 움직이던 종목이 요 추세로 가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 그랬죠. 내려가니까 결국은 여기를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이 추세 하단을.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추세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추세의 자리가 25,800원이었어요. 그 25,800원을 어찌됐든 금요일날 지켰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를 관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혹여나 이탈을 하더라도 25,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장중에 25,000원을 찍든 24,000원을 찍든 간에 종가는 25,500원에서 25,8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 이 추세를 이어간다. 그러면서 구름대가 위로 올라오는 구름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28,0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빠르게 나타나야만이, 어찌됐든 이 추세를 빨랐던 추세를 금방 회복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요 올라가던 추세와 밑에서 받쳐주는 추세 사이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지수가 더 이상의 하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 말 그대로 지수가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얘는 진짜 23,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버티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가 빠졌어요. 얘 30%죠.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조정을 받기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유지해줘야 되고 반등하는 그림을 분명히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제약바이오가 다 빠졌죠. 얘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빠졌어요. 기존 영상에서 여기 박스를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노력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요때 한번 처 밀리고 나서는 그냥 밀어버렸어요. 에라이씨, 야 플랜 B로 가 라는 기준인 거죠. 플랜 B로 가. 결국에는 이 밑에서 찍어 누르던 추세 하방 추세로 다시 기어 들어왔어요. 다시 기어 들어왔어요. 요날 기어 들어오니까 위로 못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방 추세의 중간값이 7,7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정말 많이 빠진다면 7,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 어떻게 보면 많이 밀리기도 했고 추세가 깨졌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얘만 깨진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인 거고요. 그래도 이 종목은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다가 올리면서 한번 찰턱, 한번 밀리고 음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연출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연출되는 거예요. 연출되는 자리죠. 거기에 음봉을 연출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음봉을 한 번 더 연출한 자리가 어디? 7,700원 위자리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 잡고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못해도 이 종목은 요 자리는 찍고 죽어야 된다. 8,700원. 금요일날 고가죠. 이 자리는 무조건 찍고 죽어야 돼요. 주가가 얼마를 밀리든 간에 이 종목이, 이 차트가 이제 끝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으로는 항상 차트에도 명분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대한 고점, 즉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명분을 만든다. 머리통 만들고 어깨 만들고 얘가 어깨였구나 라는 그림을 나중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역사적이거나 우리가 추억을 하듯이, 아 얘가 이래서 빠졌었구나 예전에, 라는 판단이 사람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그래야 나중에 이 종목을 또 움직이는 주포라고 하죠. 걔가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엮었고 뭘 또 엮어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런 흐름을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잊혀져야 되니까.
뉴스나 그런 거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도 명분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기준으로만 바라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월봉의 기준을 보면 얘는 뭐 눌림은 있을지언정 아직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웬만하면 이 8,500원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돼야 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주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얘는 뭐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인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엑세스바이오는 한 번 더 눌렀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14,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서 유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좀 체크해 봐야 될 자리예요. 쳐 누를 수 있는 데까지는 뭐 덴탕 쳐 눌러놨고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다 라고 좀 본다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거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를 거냐, 거래량 확실히 줄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를 거냐 아니면 이제는 반등을 시킬 거냐예요. 덩달아 같이 빠졌던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고 있죠. 그죠? 뭐 솔직히 얘가 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는 뭐 얘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겠죠. 그래도 뭐 엑세스바이오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엑세스바이오만 좀 더 강하게 하방의 압력을 받는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도 하나의 지지에 대한 이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좀 판단하고 싶은 부분인데 14,000원까지 열어놨던 자리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음. 15,500원. 15,500원 다 찍었네요. 15,500원만 유지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라인 한번 찍었네요. 15,500원을 이탈하면 어디 14,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만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날 거다. 그런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런 횡보하는 흐름이 지나고 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18,500원에서 이 21,000원대를 확인하러 한번 올라오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때 뭐해라? 손절을 할지 더 끌고 갈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결정을 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5% 10% 더 물리더라도 14,500원까지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너무 어거지 형식으로 종목을 쳐눌러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IS라는 종목이죠. 기존 영상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주말이었죠? 맞죠? 주말에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월요일날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13,50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뭐 하는지, 여기 넘어서는지 뭐 그냥 그런 얘기를 막 드렸던 부분인데, 강하게 상승을 했고 한 차례 윗자리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내려온 자리죠.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확인을 했고 이제 여기 있는 매물이 남아있는 자리였는데, 이 13,5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금요일날 강하게 쳐 눌렀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 대한 이 물량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1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찌됐든 13,5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매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물벽이 두껍다면 결국에는 뭐 당분간은 또 요 자리에서 박스를 치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는 주가를 17,0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친환경 관련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던 부분인 거고, 마켓컬리 관련주죠. 흥국 FMB라는 종목도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주가를 눌러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다 이 자리가 이탈해버렸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한 차례에서 눌렀다라는 거고, 기존의 흐름에서도 위아래 꼬리를 만들어준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다? 플랜 B라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A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회복을 못하니까 플랜 B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연출을 해놨다라는 거죠. 왜? 지지할 수 있는 그림을 어딘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얘가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3,350원 3,300원까지 열어놓을게요. 그래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3,300원까지 열어놓고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요 4,000원에서 4,300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냐의 관점인 거고, 어찌든 이 마켓컬리 국내 상장이든 나스닥 상장이든 이거에 대한 이슈는 아직은 분명히 남아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바닥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반영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할 거는 아닌 흐름이거든요. 그죠? 이미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 흐름이에요. 그죠? 오늘 뭐 이번 흐름으로 주가를 좀 애매하게 만들었고, 이번 달에 아직 안 지났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다음 주는 이 3,800원 위로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만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나 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자리는 어디? 3,800원이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올라타야 된다. 못 올라타면 한 번 더 눌린다라는 거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 4,000원 3,800원에서 4,000원을 못 넘기고 맞고 밀려버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종목이 상장을 하든 말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자, KPM테크가 참 공매도에 쳐죽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미쳤죠? 얘는 뭐 반등 한 번 없이 쳐눌렸어요. 언제부터야? 8월 6일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쳐눌렀어요. 이게 뭐다? 죄다 공매도다. 외국인 기관이 기껏해서 많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한 행동이 그 물량 가지고 뭐 했다? 공매도 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언지를 했다가 욕을 한번 먹었죠. 얘도 30% 정도 하락을 했네요. 대부분 종목들이 30% 정도 이 시장 지수를 이용해서 헤쳐먹은 자리다. 위로 올리려면 그 30% 정도에 대한 돈이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든다면 밑으로 30% 내리는 거는 3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꽃가장 비워놔버리면 되니까.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어차피 공매도면 공매도로 공매도로 한 번 헤쳐먹고 밑에서 저가 매수해서 올리면서 또 한 번 헤쳐먹고 두 번 헤쳐먹는다는 소리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 박스 하단까지 밀고 움직인 자리예요.
결국 여기까지 다 밀었다. 여기까지 다 밀었으니까 이제는 또 3,250원까지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즉 2,4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2,400원 이탈하면 당분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고, 2,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1차 2,800원에서 그 다음이 3,000원, 그 다음에 3,250원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뭐다? 또 3,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근거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처음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거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처음 일어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이걸 또 털기 위해서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지들이 민다라는데. 그죠? 지들이 민다라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도 2,400원은 뭐 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더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민 다음에 갑자기 뉴스를 터트려서 점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패되겠죠? 또 이렇게 민 다음에 갑자기 거래량이 요만한 거래량이 여기서 빵 들어오면서 막 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주포맘이에요. 어차피 거래소에 안 걸려요. 얘네들이 뭐 돈 안 쓰겠어요. 거래소 놈들은 뭐 돈 받아 처먹고 월급 이상에 돈 받아 처먹고 주식판 눈 가리고 아웅해주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 관례인데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다? 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전 코디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요때죠. 요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한가 부분까지 때려버려요. 주가를 내려앉혀 악재를 터뜨려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미친듯이 간다라는 거죠. 그냥 3배 이상이 그냥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갭 띄우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 뭐다?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KPM테크도 그러면 된다. 그럼 뭐 지들 맘이다. 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공매도 친 걸 거고, 요런 흐름을 유지하는 부분, 즉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지들이 썼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물량을 잔뜩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팔아버리면, 지금 계속 외국인이 팔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팔아버리면 지들이 지금까지 모은 거에 대해서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왜? 여기서 여기까지 모아갖고 여기까지 밀었다면 결국에는 지들 평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손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놓은 거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산 놈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사고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 밀었다라는 건 지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뭘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눌렀다라는 거죠. 지들 물량 그대로 놔두고 손해보는 거 공매도를 어느 정도 메꿔놓고 저가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 넣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여기서 주가만 살짝 띄워놓으면 뭐다?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줘버리는 부분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다 얘네들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헤쳐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웅하고 대웅제약. 대웅도 실제적으로 여기 17만원에서 18만 5천원 사이, 18만원 사이에서 갇혀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한 번 더 눌렀죠. 누르고 나서 더 재밌는 거는 이 구름대가 있잖아요. 요나 이 구름대를 살짝 하고 나서
여기서 시가를 형성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갭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갭으로 밀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뭐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은 이 구름대 상단과 하단에 갇혀 있는 자리라는 거죠. 밑으로는 15만 5천원까지, 위로는 16만 5천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다시 이 자리까지 만약에 밀릴 거라면 결국에는 이 구름대 하단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15만 8천원, 그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시작을 했던 자리는 15만 5천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는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왜? 모양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어찌됐든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다?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만원은 유지한다면 뭐한다? 다시 한번 18만원 혹은 18만 5천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뭐 20만원까지 다시 한번 뭐 쌓아준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지만 뭐 그게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어찌됐든 이제 백신 뭐 백신 부스터까지 얘기가 나오고, 백신은 더 이상 나올 말은 다 나왔다. 백신 맞아야 된다. 1차 맞아야 된다. 1차 갖고 안 된다. 2차 맞아야 된다. 2차 갖고도 안 되겠다. 부스터 맞자. 그럼 더 이상 이제 더 나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맞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스터까지 맞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그죠? 이제 얘 차례인 거예요. 얘 차례. 이게 뭐 빠르게 9월일 거냐 아니면 11월 이후일 거냐 뭐 그런 차이겠지만 어찌됐든 얘 차례라는 거예요. 치료제. 이제 백신보단 치료제라는 거예요. 백신은 아직은 더 가지만 이제는 뭐다? 선별적으로 나눠질 거라는 거고, 갈론만 갈 거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뭐 마스크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마스크 나오지도 않던 얘기가 이제 진단키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단키트도 사실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계속 사용은 되지만 처음보다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관점인 거고, 아직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뭐 일단 그런 유지 안에서 이 종목도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또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